동생이 떠난 지 2년이 되었다. 예우를 받으며 떠나는 뒷모습은 내가 아니라 동생이었음을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에 오색빛을 내는 무지개를 등불 삼아 상어의 호의를 받으며 긴긴 여행을 떠난 그 아이가 지금도 사무치게 그립고 보고 싶다. 난 그 아이가 떠나기 3일 전 꿈을 꾸었다. 내가 사후세계를 떠날 때와 비슷한 배경이었지만 분위기는 달랐다. 주위는 너무나도 따스럽고 평화로웠다. 내 사주에는 물이 부족하다는 말이 떠올라 꿈에서 보이던 광활한 바다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려나 싶었다. 예전 사후세계를 가려던 배경에는 강이 있었다. 강 위에 배가 떠 있었지만 동생이 떠나려던 배경은 바다였고 배가 아닌 상어들이 가득했다. 동이 트기 전 아주 어두운 하늘 아래 무지개가 떠 있었다. 3개의 무지개가 떴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. 그리고 난 바다 한가운데 상어 지느러미 뒤에 앉아 있었다. 넓은 바다를 채울 만큼 상어가 가득했고 바다 위에 상어들의 지느러미만 보였다. 동이 트기 전에 어둠을 뚫고 나는 상어의 인도를 받아 어디론가 떠나고 있었다. 꿈을 꾼 그 당시 책을 출간하고 2주가 흐른 시점이었고 책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을 때 비보가 들렸다. 책 홍보 후 한 주가 흐른 뒤 엄마의 전화 한 통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. 꿈을 꾼 지 딱 3일 만의 일이었다. 사촌 동생 역시 동생이 꿈에 보였다고 했다. 자신이 떠나기 한 달 전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 인사하려고 사촌 동생을 먼저 찾아간 것 같았다. 언니야 잘 살아 라고 말한 동생은 이쁘게 차려입은 것이 눈에 들어와 곧 이어 사촌 동생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. 이쁘게 차려입고 어디 가노? 라고 물었단다. 동생은 나 이제 멀리 간다 고 말했단다. 이사한 사촌 언니 집도 모르면서 언니 집을 찾아간 내 동생은 사촌 언니가 그리웠던 모양이다. 그렇게 떠나는 걸 알린 모양이다. 우리는 종종 모이면 이 이야기를 감초처럼 꺼낸다. 지금은 동생을 보낸 지 2년이 되었다. 시간은 하염없이 잘도 간다. 슬픔에 잠겨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도 시간은 슬픔과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다.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삿날에 맞추어 동생을 찾았다. 추모공원에 도착하니 엄마는 또 넋두리한다. 나이가 아깝다고 왜 이렇게 일찍 떠나야만 했냐고 영정사진을 보며 말한다. 눈물이 말라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내 두 눈에 눈물이 맺힌다. 아직 우리는 슬픔을 다 잊지 못한 듯하다. 엄마는 동생을 보내고 정신을 놓았다가 다시 붙잡기를 반복하며 내가 무슨 말을 하던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묻는 일상이 되었다. 가만히 있다가는 엄마 병이 깊어질 것 같아 나라도 정신을 차리고 치매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 늦지 않게 발견했다. 의사는 이런 일도 드문 일이라며 치매 경계선에 딱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. 이걸 안심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여오던 숨통이 트이는 것만 같았다. 든든하게 자식들을 지키던 엄마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 힘든 모양이었나 보다. 이것도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지 않을까. 이 고통이 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. 추모공원은 매년 다녔고 앞으로도 다니겠지만 떠나는 일을 예우하는 건 살아남은 자의 일이 아니겠는가 싶다. 엄마마저 떠나면 난 고아가 된다. 그러니 엄마를 지켜야 한다. 딸 말을 좀 들어주면 좋으련만 엄마는 아직 의식이 있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는 엄마를 더는 강요할 수 없다. 동생은 내가 꾼 꿈대로 바다의 왕이라 불리는 상어 등에 타고 그곳에게 잘 도착했을 거라 믿는다. 동생의 입간 모습은 살아생전 고운 모습 그대로였고 편안하게 잠든 모습이었다. 곱게 화장했고 깨끗한 옷을 입었으며 내 집 거실 한복판에 누워있던 그 아이 모습 그대로라 살아있는 것만 같아 더 서글펐다. 그래서 난 예전 집에 더는 머물 수 없었다.
동생이 떠나고 1년 후 이사를 결정했던 가장 큰 이유가 된다. 어디선가 언니야 뭐하노? 라고 나를 부르는 소리가 귓가에 한동안 윙윙거렸다. 어린 시절 큰 집 식구들에게 구박을 받았던 자매는 언니만을 믿고 의지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것이 실감나지 않아 눈가가 붉어진다. 살아생전 나와 찍어두었던 영상으로 위안을 삼아 본다. 떠나기 수개월 전에 나와 영상을 찍으며 웃었던 그때는 일찍 떠나보내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. 그러나 돌아보면 그 아이는 성견지명이 있지 않았나. 아니, 내가 그런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찍고 싶지 않다는 그 아이를 이끌었던 건 아닐까 짐작해본다.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말이다.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는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고 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. 동생은 온몸에 마비가 오기 전 유언을 남겼다고 들었다. 하지만 메시지가 삭제되었다는 조카의 말에 그 아이는 왜 딸에게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까 의문이 들었다. 조카에게 그 말을 듣고 나는 딸에게 미리 유언장을 남겨야겠다 생각했다. 건강할 때 뭐든 남겨두는 게 여기 남겨진 자에게는 작은 선물이자 위안이 될 것이다. 영정사진 속 동생은 젊은 그대로지만 나는 점점 늙어가는 걸 보며 동생에게 넋두리했다. 어처구니 없게도 말이다. 잠시나마 동생이 웃기를 먹먹한 내 가슴에 실없는 웃음이 잠시 쉬다 가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. 올해도 내년에도 그 내년에도 나와 엄마는 동생을 찾을 것이다. 먹는 걸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동생 곁에 있음 없던 입맛도 나게 했던 동생을 떠올린다.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말하는 엄마는 막내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시간이 나고 생각이 날 때마다 가보자고 말한다. 엄마도 동생을 생각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큰딸 곁에서 건강하게 오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. 그립지만 볼 수 없는 가족. 난 동생이 살아생전 내가 힘 닿는 곳까지 도와주었기에 후회는 없다. 단 하나 내 책을 들고 살아생전 그 아이를 찾아가지 못한 것이 후회 아닌 후회로 남았다. 아픈 그 아이를 마주하기 두려워 미루었지만 동생은 언니를 기다려주지 않았고 그 아이는 언니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떠났다. 미루지 말고 내 생각이 맞다고 느낄 때 앞뒤 따지지 말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걸 동생은 말해주는 것 같았다. 알면서 하지 못한 나는 장례식 내내 후회했다.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루었던 나였다. 이제부터라도 미루지 않기로 다짐한다. 뭐가 되었던 미루는 건 가장 나쁜 것임을 마냥 함께 할 거라는 어리석음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일 것이다. 동생을 보내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종 안부를 전하며 최소한의 도리를 하며 살아간다. 동생이 남기고 간 교훈을 벗삼아 동생 2주년을 기록한다. 저희 동생을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